이쪽 설명. 스님들의 작품을 보실 적에는요, 글을 잘 썼다 못 썼다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스님은 필법이 있어서 서예를 배우셔서 잘 쓰실 수도 있지만은 큰 스님들의 글은 필법이라든가 서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들 좀 묵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 일반 그 서예라면 이거는 전서다, 초서다, 광필이다, 초필이다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향으로 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작품은 석전 박한용 스님, 두 번째는 만해 한용 스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박물관을 다녀도 이분들 작품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전시도 잘 안 합니다. 망가질까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잘 써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향기에 이름에 따라 글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완용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 이완용입니다. 그런데 이완용 선생도 아니죠 지금은. 이완용의 글씨는 10,000원도 안 가요. 10,000원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잡기장의 그 글씨만도 값어치가 안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품, 가치, 행적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역사를 지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작품은 또 유물은 글씨가 아니라 그분들의 행적의 한 장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한영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일본이 제일 먼저 와서 압박을 한 게 불교입니다. 불교. 그 시대에 불교의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만해 한용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절에 가면은 소그림이 있잖아요. 시무도인데 시무도를 시로서 잘 나타낸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죽하면 이분은 일본 총독부가 보기 싫어서 들어와서 세수를 하셨다 뭐 그런 기록도 남아있는 분이니까 글씨가 잘 쓰고 못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정신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볼 적에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보는 게 옳지 않은 게 이렇게 보여지네요. 보니까 독립운동에 사용했던 뭐 태극기인데 지금과는 괴가 좀 다르죠? 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급히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닐까 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르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원래는 괴가 건곤으로 쓰는데 이것은 지금 건곤으로 나눠져 바뀌어 있거든요. 이쪽이 맹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간을 써야 되는데 건을 썼는데 이것은 아마 맹이라고는 너무 어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 의도적으로 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압박받은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만암스님인데 이 시대에 만자 들어가는 스님, 암자 들어가는 스님은 다 큰 스님이에요. 만자, 만공스님 다 만자 들어가면 다 큰 스님들이세요. 그리고 대개 그 시대가 총 10년, 20년, 30년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스님들의 그 법명에 만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도 서예를 합니다만은 가장 잘 쓴 글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구화스님이죠. 구화스님. 예. 여기에 계신 스님들 중에서 아마 범납이라 그럴까요? 가장 오래되셨던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분의 후손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재산이 독립운동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교는 전통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그죠? 그런 불교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하스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뭐 후기에 해당되는 분이시기는 하지만은 이분이 통도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본명이죠. 쉽게 말하면 통도사에서 오래 계시면 통도사의 어떤 강이라고 할까? 강론? 이런 강론이라고 하죠. 이것을 바로 세운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한국 스님이 계시는데 필법이 조금 독특해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글씨를 보신 적 있으면 비슷해요.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글씨를 그렇게 원래 쓰신 게 아니라 수전증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따 보니까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그런 글씨체가 나오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도 주네요. 그래서 역시 불교의 법맥을 이을 적에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스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복 스님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래서 역시 통도사 금강계단. 금강계단은 뭔지 아시죠? 깨지지 않는 진리를 배우는 자들에게 법을 주는 곳이 금강계단. 금강계단의 정신을 확립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무불스님, 만공스님 아까 만자라고 쓰시면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시대에 기둥이 되는 스님이 법렬에 올라가 있는 분들에게 그 시대에 만자를 쓰셨다. 그죠? 동산 스님 있고 남천 스님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글씨를 어떤 잘 썼다 못 썼다도 보지 마시고 스님들의 묵향이다 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은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앞에 있는 게 대순전경이에요. 저걸 세 번째인가 보는 것 같은데 세 번째가 보는 것 같고요. 우리가 무가지보라 그래요. 무가지보,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마 세상에 나온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선원장님한테 듣기로. 예를 들면 옛날로 말하면 중국에서 칼부림 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대순진료회라든가 또는 증산도라든가 우리나라의 종파가 큰 게 지금 현재도 5개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라도에 있는 어떤 대학도 관련이 있고 어떤 대학인지 여러분들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경전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외적인 가치도 굉장한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 이 선원에 있다는 건 복이죠. 복입니다. 사실은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또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도 이런 물건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쭉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 신림면 고불선원에서 일제강점기 종교 지도자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불선원에선 다음 달 9일까지 독립운동 종교 지도자 유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유경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신림면 고불선원 전시실업 광장, 신림면 주민들과 전문가, 성북풍수명리학회 회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안종선 성북풍수명리학회장은 3.1운동의 의의와 일제강점기 종교 지도자들의 독립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 회장은 또 고불선원이 보유한 종교 지도자들의 유물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의병모의 혐의로 체포됐던 증상 강일순의 대순전경 6필본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우리 조상들, 특히 종교인들 유물 전시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풍수보다도 어떠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학인들을 앞에 모셔놓고 이 유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3.1운동의 의 뭐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고불선은 다음 달 9일까지 전시실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종교 지도자 유물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엔 만해 한용운 스님과 독립운동가 구화 스님 등의 유물 80여 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도 처음으로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9일까지니까 좀 많은 우리 남녀노소 좀 뭐 연세 드신 분이나 학생까지 이번에 기회에 한번 꼭 우리 3.1운동의 정신을 한번 부각하여 모든 분들이 한번 다시 와서 모든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불선원이 소장한 유물들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 민족 정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기치를 걸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래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종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모으고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통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대순전경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대순전경의 가치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국민의 정신적인 측면에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유물 중에서 특히 대순정경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눈여김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른 아홉 분이었나요? 전시하시는 그 민족 종교자들, 불교 종교자들의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그래서 대순정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즉 우리의 전통 종교 의식이라는 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려운 시절에, 압박받던 시절에, 피압박받던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종교 지도자들의 유물이 정신적으로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보러 갈까요?